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자, 이번 도면 설계 시간은요, 저번 가구 짓기 배치편에 이어서 세 번째 도면 완성, 평면도 도면 완성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뭐 저번 시간에 우리 가구 배치까지 좀 했었는데 좀 레이어를 좀 정리하다가 좀 만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벽 지금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외벽 마감까지 좀 그려보면서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외벽 부분은 물론 이제 재료 두께에 따라서 좀 여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 간격을 어느 정도로 뛸까요? 한 50 정도 띄고 그리고 한 30 정도? 한 100 정도 볼게요. 100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100 정도 보고 그리고 한 30 정도를 볼게요. 음. 재료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의 재료 선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사이즈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라인으로 그려놓고 옵셋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때 330으로 한다 그랬죠? 330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10 나누기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얘는 이제 다 마감선으로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마감선으로 다 넣어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 위치에서 다시 끊어주시면 되거든요. 끊어주시고 그리고 옵셋을 여기서도 자, 여기서 얘는 밖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이 안쪽 창호 프레임까지 타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필렛으로 정리할게요. 필렛 반지름 0주면 이렇게 작업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완성도를 어느 정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대충 이해되셨으면 스킵해서 넘기실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는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해버렸네요. 저쪽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자, 얘는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음. 자, 이렇게 외벽 마감까지 끝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치수 기입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치수 기입은 우선 여러분들이 재료명이나 치수 기입 들어가기 전에 실명이나 뭐 이런 문자 기입 들어가기 전에 시트부터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시트는 좀 작업을 해놓은 곳을 불러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A3 사이즈 기준으로요.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420297. 자, 얘를 한 몇 배를, 50배를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평면도 설계나 인면도 설계를 하실 때 사이즈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나중에 출력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출력 관련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한테 좀 굉장히 좀 많이 남네요. 출력하면 도면이 굉장히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40으로 가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30으로 했을 때 도면은 크게 보이고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치수 기입할 자리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적절치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40으로 시트 배치를 중간 배치를 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척은 이제 40이 되겠죠. 그럼 이런 애들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40분의 1로. 그리고 이 도면명이나 이런 애들은 날짜는 여러분들 바뀌는데 도면명이나 이 스케일 들어가는 애들은 이 도면의 요소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블럭 안에 두시면 안 돼요. 얘는 블럭 밖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기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치수 기입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축척이 정해지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편해요. 어, 자, 제가 도 외곽 쪽으로 렉탱글을 하나 더 그렸어요. 이 치수를 조금 이따가 해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 치수선과 치수선이 떨어지는 간격, 이 보조선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이 옆에 이 밑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동일하게 들어가야 도면의 통일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의 크기가 정해졌다면 지금 40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척이 40분의 1이니까 10배 해서 400씩 옵셋을 해주세요. 400씩 한 옵셋을 이렇게 한 5개 정도 옵셋을 해주시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선들 이런 애들이 이게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싹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옵셋된 라인에서 깔끔하게. 그러면은 굉장히 보기 좋겠죠, 도면이. 음, 띵.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 보조선은요, 지우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출력해서만 나오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비출력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보면요,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보통 있어요. 근데 지금 치수 기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자동 생성되지 않았는데 우선 치수 기입을 하나 해놓고 보겠습니다. 데프 포인트가 생겼죠. 자, 쟤는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층이에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도면을 이동을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색상을 흰색을 검정색 배경에서는 너무 강하니까 좀 어두운 색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배치를 조금 더 잘 잡아 볼게요. 자, 제가 이 사선을 하나, 이 시트 안에서 사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얘네들을 이동시키는데 캐드가 이제 좋아진 게 뭐냐면 이 폴리라인에 무게중심에 대한 오스냅이 잡힌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데를 잡아서 이 사선 라인의 미들점으로 옮기면 정확하게 센터로 옮겨지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나만 우선 해놓고, 자, 크기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치수 새로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멘전의 앞자 D 다시 40, 시트가 40 축척이 잡혔으니까 D40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모양 바꿀게요. 화살촉 도트 스몰로 바꿔주고요. 리더 또한 도트 스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에로 사이즈는 4로 사이즈를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 여기는 2로 튀어나오는 글귀 잡아주시고요. 옵셋 프롬 오리진은 수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는 나머지는 변경하실 게 없고요. 변경하실 게 없고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 피트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피트로 들어가세요. 피트 들어오셔서 레디얼 체크를 맨 아래쪽으로 바꿔줍니다. 아, 그리고 텍스트에서 옵셋 프롬 딥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 치수선과 이 문자 하단 여기 사이 폭을 떨어뜨리는 애거든요. 얘도 1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계 통칙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비율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적용을 해서 사이즈를 이제 넣은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굳이 안 건드려 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실무에서는 저는 보통 여기 건들지 않고 쓰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유니폼에 대해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해놔야 천 단위에서 콤마 찍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 전체 크기 조정. 전체 크기 조정은 시트 크기가 40분의 1 축척 잡혔으니까 이제 40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40으로 잡아주면 모든 사이즈들이 40배가 커지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옮겨줄게요. 자, 이 사이즈로 이제 우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색상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치수 기입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입을 해놓고 옮기는 것보다 얘는 이렇게 바꿔놓고 치수 기입을 하는 게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중심선 기준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선 기준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창호 위치에서 치수 기입을 끊어 주실 거면 창호에서도 치수를 끊어 주셔도 돼요. 이 벽체선 기준으로 대신 자,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얘는 필요 없겠네요. 필요 있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원래 이 창호에 관련된 치수는 건축에서는 보통 찍어주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는 치수 기입법이 조금 달라요. 인테리어에서는 사실 내경 치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신축부터 실내 건축까지 건축에서 이제 기본 실내 건축을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 도면 같은 경우는 벽지 중심선에서 보통 치수들이 찍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어진 곳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내부 실측을 해요. 그럼 이 벽체 중심선, 벽체 두께 그런 거 전혀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벽체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경으로 다 실측을 해요.
그리고 치수 또한 4경우로 다 뽑습니다. 실무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여기서는 건축에서 하는 것처럼 치수를 뽑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조선은요, 길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벽체가 센터 선을 하나 그려서 센터로 끊어 버릴게요. 중심선 얘 좀 잘라 버리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겠고요. 옆에 마저 하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치수 작업해 줍니다. 전체 치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치수 기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부터 할까요? 우선 재료명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재료명. 자, 재료명은 우선 리더선을 하나 이제 그려놓고, 여기처럼 바닥 마감. 자, 지지선 작성하는 거 다 아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지선 뽑으실 때, 이렇게, 선에 점이 안 보여. 이거는 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가 나와줘야지 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뭐 곡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재료명은요, 치수 문자 크기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치수 문자 크기를 분해를 시켜 버릴게요. 치수 하나를 분해를 시켜서 얘를 좀 쓰도록 할 건데, 자, 얘가 2.5 크기란 말이에요. 2.5에서 40분의 1, 즉 40배가 된 거죠. 2.5에. 재료명은 2.5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1.5에서 2 정도의 크기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 너무 작아요, 얘들이.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2.5 정도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지금 FL이라고 했는데 FL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플로어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천정고나 이제 바닥선, 천정선 뭐 그런 데다가 표시하는 건데 이거 잘못 썼습니다. 플로어 피니시 FF라고 적으셔야 돼요. F.F 땡땡이. 자, 지정 강마루 마감 얘를 영어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APP 지정 강마루는 우드 플로어링 그리고 마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에 대한 레이어는요. 문자선 1, 문자선 2 이런 식으로 나누셔도 되는데요. 이건 문자선으로 갈게요. 문자선 1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문자선 2. 괜히 또 많아지면은 좀 뭐하니까 문자선 하나만 넣을게요. 예,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은 나중에 출력 굵기가 좀 적용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문자선으로 다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색상은요. 색상은 우선 굵게 들어가는 종류의 문자가 실명밖에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211번 컬러로 다 넣어버릴게요. 211번. 얘가 한 0.1 굵기로 출력 굵기를 우리가 잡아서 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문자선으로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타일 지정 타일 마감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바닥 마감 제명 쓸 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겹치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도면에 대한 이 해독이 가독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밖으로 빼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정 타일 마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관 쪽도 타일 마감이 들어가야죠. 얘를 미러에서 쓸까요? 자, 너무 여기다 두지 말고, 아니, 이쪽으로 올게요. 얘는 저기 많이 문자가 많이 겹쳐 있으면 또 그러니까 중심선들 여기도 조금 정리 좀 해줄게요. 이게 너무 길게 나와 있으면은 도면이 굉장히 또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무슨 선이 좀 날라갔지? 자,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요, 이 치수가 얘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선이 원래 없었거든요. 얘를 줄이면서 치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캐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치수를 기하면 캐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치수와 객체와 이 연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변하면 치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 때문에 얘가 뭔가 이렇게 살짝 줄였을 때 내가 원치도 않게 이 선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취지로 이렇게 만든 건 알겠는데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고, 나중에 얘를 옮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통째로 잡아서 옮겼을 때 얘가 어딘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치수기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옵션에서 어디를 건드셔야 되냐면 Associative Dimension 얘 체크를 끄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기입을 해놓고 쟤를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을 좀 수작업으로 한번 옮겨 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이렇게 살짝 치수만 옮겼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풀려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기를 시험장 가셔서 꼭 나중에 막 도면을 막 옮기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꼭 미리 작업을 하기 전에 체크를 꺼주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여기를 항상 이제 꺼놓는데, 지금 왜 켜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켜놓고 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명은 알겠죠? 재료명은 2.5 크기로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가구명들이 있어요. 뭐 사이즈 적혀 있고 이런 애들은 작은 글씨로 써주면 되는데 쟤는 1.5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1.5라고 하는 것은 1.5의 이 시트 축척 크기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죠? 1.5에 곱하기 40 하면 딱 60 떨어지네요. 이 크기를 60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책상
사이즈 적고, 그리고 가운데 배치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구명, 뭐 이런 집기에 들어가는 이런 명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이즈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엔트랑스 쪽을, 잠깐, 엔트랑스 쪽을 볼게요. 엔트랑스는 좀 이따 할까요? 예, 단차 레벨 기어 할 때. 얘 엔트랑스하고 단차 레벨 기어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션 방향 기호 표시하는 거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우선 실명부터 보고 갈게요. 자, 실명을 보면요. 얘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선이 너무 지나쳐요. 도면 요소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지나치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우선 실명부터 할 건데, 그리고 얘가 또 잘못한 게 보통 이 면적은 밑에다가 씁니다. 이 실명 위에다가 보통 적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면을 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실명 크기는 얼마로 할 거냐면요. 실명 크기는 4 크기로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에 40 빼니까 4, 46, 160이 되겠죠? 자, 얘를 하나 이제 복사를 하고요. 얘를 이제 160 크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실명 크기로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방 뭐가 있죠? 자, 이렇게 방이 이제 룸명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명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보일러실, 욕실, 방, 그다음에 주방, 현관등 이런 식으로 실명들을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요 표 있죠? 이 네모난 표 이런 것들이 가장 긴 문자를 기준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표의 크기가 전부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통일성을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가장 실명들 중에서 가장 긴 문자부터 작업을 해주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적는 부분인데 저 면적 글씨는요 1.5 크기로 해주시면 돼요. 1.5 크기로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큰 글자 작은 글자 같이 있는 경우는 큰 글자의 한 반 정도면 라고 보시면 돼요. 큰 글자의 반. 그럼 얘가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딱 80 떨어지네요. 작은 글자보다는 좀 크죠? 248, 좀 이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조금 이제 쓰다 보면은 얘가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또 잘못한 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지금 다 끊어서 지금 써놨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 뭐 00.00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배 제곱미터는 제가 키보드가 한자 키보드가 없는 이런 이런 키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 치읓에 있는 한영키 바꾸시고 치읓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 해배단이 쓸 수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화면 키보드를 한번 써볼게요. 화면 키보드 내가 어디다 놨더라? 잠깐만요. 시각적인 키보드가 있었는데 시각 키보드 화상 키보드. 음. 자, 드래그 해놓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요. 아이고 안 뜨네. 다시 해야 되겠다. 치읓 한자 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치읓이 아니었나? 뭐였지? 치읓 맞는데. 죄송해요. 치읓 말고 얘가 제곱미터가 한꺼번에 들어간 게 있었는데 뭐 있지? 이 디귿이었나? 디귿 한자. 디귿도 아니고 리을이었나?
리을이었네요.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가 너무 작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루베라는 세제곱미터라는 치수 쓰거든요. 근데 얘가 좀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런 애를 좀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어떻게 쓰냐면은 영문으로 소문자로 M을 적고요. 그리고 아까 치읓하고 한적 키 누르면 또 뭔가 단위들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치읓자 넣고 한적 키 누르면 얘가 숭수문자가 있어요. 상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까보다 어때요? 이자가 더 크게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00.00 소점 두째 자리까지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은 py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봤을 때 이 보일러라는 글자보다 조금 더 길죠? 그죠? 이 글자가 들어가는 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자, 작은 글씨부터 박스를 좀 씌울게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큰 글자는 길이가 얼마로 했죠? 대충 그리긴 했는데 15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2배 정도로 키울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나중에 얘를 복사해서 쓰고 실명들 바꾸고 막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이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 이 끝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또 한쪽으로 쏠려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가운데로 세팅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미들 센 저스티파이를 미들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편집할 때 편하거든요. 지금은 몇 개 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 정도 뭐 이렇게까지 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무 들어가면 작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손이 고생을 안 하겠죠. 자, 이런 애들 또한 이제 레이어를 문자선 레이어로 해주시고요. 해주시는데 색상을 개별 색상으로 30번 컬러를 지정해 주세요. 30번. 우리 30번 컬러는 0.3으로 출력 굵기를 잡았죠. 자, 참고로 이 그래픽 폰트가 들어가는 폰트들은 출력 굵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얘네들이 영향을 받겠죠. 얘네들은 좀 굵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고 위치를 이 선에 딱 걸칠까요? 보기 좋게. 그리고 이제 리더로 마찬가지로 선을 뽑아 줍니다. 끝에다가 이렇게 두시고요. 자, 이 리더 자도 이렇게 다 같이 넣어주세요. 얘도 굵게 나오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얘가 보시면 너무 한쪽으로 벽에 거의 붙여놨어요. 그럼 얘를 나중에 이게 멀리서 보면요. 좀 오버하긴 했지만 벽에 너무 붙어있는 건 적절치가 못해요. 그럼 꼭 여기 위에다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디다 놓으면 되냐면 좀 이제 도면이 좀 한가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데 좀 한가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좀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 리더선의 위치가 이 하단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위에다 두셔야 돼요. 측면에다가 배치하실 때는 자 이렇게 배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 편집을 해볼게요. 욕실. 그럼 가운데에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정해서 쓰기가 편하단 말이죠. 나중에 실명에 뭐 1, 2, 뭐 이런 게 뭐 덧붙는다고 하고 막 그랬을 때, 그죠? 자, 이렇게 도면 설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좀 선들이 많이 겹치지 않는 곳을 좀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엔트랑스 기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입구 표시는 아우 굉장히 이쁘게 그려놨죠. 얘
그려놓은 거 계속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계속 복사해서 쓰는 건데 얘도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제 만들어서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산업기사 용도로 해서 산업기사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산업기사 용도로 만드는 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삼각형으로 폴리곤 아시죠? 폴리곤 이용해서 삼각형 도형 그리기로 그리세요. 그리고 앞에를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만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해치 넣고 하셔도 되고, 좀 여기서 모양을 내주고 싶으면요, 이렇게 복사를 아래쪽으로 하나 더 하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트림으로 제거를 해버리세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해치를 이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솔리드 해치로. 그리고 이제 문자 크기는요, 어느 정도라면 3 또는 4 크기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실명은 아니기 때문에 엔트랑스도 실명하고 똑같이 갈까요? 똑같이 갈게요. 좀 작게 해도 상관없는데 엔트랑스는 눈에 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크기가 이 문자가 들어오는 폭 정도로 여러분들 사이즈를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길게, 너무 크게 안 됩니다.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되고, 한 요 정도가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문자선에 이제 넣어주시는데, 얘도 개별 색상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얘네 선은 이제 좀 굵게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얘를 볼게요. 단차 레벨 기호. 자, 단차 레벨 기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직교 모드 잡아서 폴리라인으로 그려주세요.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단차가 100 정도 들어가니까 100만큼 높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선 적당하게 라인 그려주세요. 그리고 P라인으로 대략적으로 바운더리를 잡을 수 있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얘를 잡아준 이유는 해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해치는 사선 해치로 넣어줍니다. 45. 그리고 이 해치 크기는요, 어느 정도로 해주시면 좋냐면, 우선 이제 벽돌 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트 크기가 40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축척이. 그러면 이 벽체 해치를요, 40으로 잡아버리시면 돼요. 40. 알겠죠? 그리고 이런 기호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해치들은요, 반 크기로 줄여주세요. 조적 해치의 반. 더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으로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의 굵기를 실무에서는 좀 피드로 굵기를 잡아서 써야 조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굵기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은 기호선이라는 레이어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우리가 몇 번 컬러로 쓰기로 했더라? 그때 한 240번 컬러였나? 240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뭐 해치나 이 P라인이나 그냥 다 기호선으로 넣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여기다 또 넣으셔야 되는데, 저 문자 크기가 1.5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에 들어가는 문자 크기들. 근데 얘도 이제 기호이긴 해요. 근데 이 기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거든요. 엔트랑스 위치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고, 이런 이제 단차 레벨 기호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기호 문자들은 1.5 크기, 최소 크기로 한 1.5 크기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100 올라오고요. 그리고 모든 기호에 들어가는 치수를 제외하는 문자들은요, 좀 가로로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공짜 표현은 %% P 그리고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문자를요, 그냥 기호선으로 넣어버리세요. 어차피 굵기는 이 그래픽 폰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호선으로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기호선으로 또 넣어버렸냐면 문자선으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레이어를 끄면 얘가 같이 꺼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기호만 꺼. 그럼 문자만 동그라니, 야, 나 또 데려가.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레이어에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냥 기호선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인면 방향 기호 그리는 걸 볼게요. 자, 인면 방향 기호 그리실 때 이 문자 크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문자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면요, 3 크기로 할 거예요. 3. 그러면 3, 4, 12 얼마예요? 120이죠. 자, 우선 문자 크기부터 A 잡아 놓고요. 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을 하나 그리시는데 우리가 지금 인면 기호가 또 다양해요. 형태가. 우선 얘는 이제 실무에서 쓰는 용도로 이렇게 밑에다가 넘버링까지 들어가는 기호를 넣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A, B, C, D 이렇게만 이제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 그린 것처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3이라는 A라는 크기가 이 원 안에, 이 반 원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A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크기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 원 크기를 좀 정확하게 잡을게요. 우선 대충 그린 거였는데, 자, 이게 디아미터가 304였어요. 그러면 한 300 정도만 딱 잡아버릴게요. 그리고 얘가 가운데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높이는 대충, 자,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 밑에 들어가는 글자 얼마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큰 글자 작은 글자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 줄이시라고요. 반 줄이세요. 스케일로 그냥 줄여버리세요. 자, 그리고 영문 2 엘리베이션이라는 뜻이에요. 2는. 그리고 다시 01은 넘버, 엘리베이션 넘버.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엘리베이션에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넘버링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 넘버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잘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넘버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삼각형, 폴리곤으로 사각형 그리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센터 잡아서 외접하게 그리신 후에 로테이트로 45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치를 넣어주세요. 솔리드 해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치 패턴에서 찾기보다도요, 이 목록에 보면 솔리드라고 있거든요. 얘를 그냥 눌러버리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얘는 전부 다 기호선으로 넣어주시는데, 자, 여기서도 요 기호 있죠. 요 선들 문자는 빼고요. 문자는 제외시키고 얘네들은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 블럭으로 좀 세팅을 했고요. 컨트롤. 자, 이렇게 복잡한 것들. 왜냐면 문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기호선 레이어로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얘도 그냥 기호선 레이어로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러 할까요? 자, 그리고 얘는 하나만 복사를 해서 로테이트를 할게요. 자, 이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 끝부분을 이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자는요, 전부 다 가로 방향이어야 돼.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얘를 제외하고는. 이 기호 넘버링 있죠? 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로로 바꿔주세요. 컨트롤 1 하셔서, 자, 로테이션 여기를 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ABCD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C, D. 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션 방향 기호는 방 중간쯤에다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선들이 겹치지 않는 곳에다가 위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욕실에도 뭐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든 좀 겹칠 수밖에 없는데 좀 가급적이면은 겹치지 않는 위치로, 잘 최소한 겹치지 않는 위치로 이렇게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면 평면도를 이렇게 쭉 완성을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천정도까지 한번 그리는 방법을 우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